이번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티클 서비스에서 지금 이 수정할 때 find by id를 2번 썼죠. 그리고 실제로 쿼리가 몇 번 날아가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제 코드 상으로는 2번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쿼리도 2번 날아갈 것처럼 보이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로그가 안 남거든요. 테스트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그 로그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잠깐 그 로그까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긴데 거슬리면 잠깐 나프로드 요거 주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셀렉트해서 이렇게 지금 쿼리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잘 보세요. 2번 날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보니까 셀렉트만 하나밖에 없죠. 보이시나요? 딱 이거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위에는 이닛 데이터 들어간 거고요. 다 인설트 보이시죠?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컨솔에 찍히는 쿼리가 이제 하나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JPA라는 곳에서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걸 쓰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스프링 부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 안에 JPA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쿼리를 날리려고 이제 DB에 요청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이렇게 보내죠. 자, 이게 D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청을 보내면 우리가 보낸 요청이 DB에 전달돼서 DB에서는 다시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되겠죠. 이런 방향으로요. 자, 근데 이제 이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JPA가 엔티티를 보관해두는 임시 저장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find by id로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면은 그 객체가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또 똑같은 id를 줘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이 JPA가 이거 이미 메모리에 있네 하면서 이 DB까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거를 또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쿼리가 한 번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약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PA가 내부적으로 그냥 1차 캐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으로 줘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 영속성 컨텍스트는 그냥 트랜잭션이 유지되는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끝나면은 영속성 컨텍스트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은 이쪽에 트랜잭션을 좀 걸어 주셔야 돼요. 지금 뭐 이제 테스트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된 이제 코드를 입력하려면은 여기다 트랜잭션을 걸고 그 다음 필요한 곳에 뭔가 이제 라이트라던가 아니면 지금 같은 쓰기 기능 있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기능인데 그러면 여기 빼고 그냥 필요한 부분에만 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조회만 하는 게 있고 지금처럼 어떤 쓰거나 뭐 지우거나 그냥 업데이트 하거나 이렇게 약간 기능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읽기 전용 트랜잭션으로 바꿔줄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3개 달아줄게요.
이렇게 3개. 그래서 요거를 이 서비스 잘해서 잘 걸어 주셔야지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더티 체킹입니다. 이제 더티 체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JPA가 이제 엔티티가 변경되었는지를 자동으로 감시하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find by id로 객체를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 그 안에 값을 수정만 하고 세이브를 안 해도 그냥 트랜잭션이 끝날 때 JPA가 자동으로 이 객체가 수정됐구나 하면서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게 이제 더티 체킹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세이브 안 해도 변경 내용이 DB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또 제대로 작동을 시키게 하려면 반드시 이 트랜잭셔널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트랜잭션이 없으면 JPA가 객체를 감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계층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냐, 일단 전체 클래스에 이렇게 트랜잭션을 달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달 때 그냥 다는 게 아니라 read only 라는 걸 요렇게 해줍니다. read only예요. 트랜잭션.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맞습니다. read only 트랜잭션. 서비스 맞죠? 트랜잭셔널이 지금 트랜잭션 스프링 자카르타 말고 이게 자카르타 트랜잭션이 아니라 임포트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트랜잭션 안에 있는 어노테이션 안에 있는 트랜잭셔널로 달아주셔야지 이게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ead only를 걸어두면 뭐가 좋냐? 자, 얘는 조회용 메서드예요. 조회용. 자동으로 그냥 읽기 전용 모드로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수정이나 삭제 같은 메서드는 따로 트랜잭션을 붙여서 쓰기가 가능한 트랜잭션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딱히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조회만 할 거다 하면은 그 나머지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그냥 read only, 그냥 읽기 전용으로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회 시에는 성능이 좋아지고 수정이나 삭제 시에는 더치 체킹을 비롯한 어떤 JPA의 자동 반영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같은 데이터를 2번 조회하더라도 쿼리가 한 번만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 영속성 컨텍스트, 그 1차 캐시 덕분이고, 그 다음 엔티티의 값이 바뀌면 JPA가 알아서 감시해주는 기능이 이제 더티 체킹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작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딱히 트랜잭셔널을 달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하나만 나왔었죠. 분명 2번을 호출했는데도 말이죠. 근데 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 데이터, 그러니까 JPA 기본 동작이 어떤 같은 엔티티 매니저 안에서 캐시를 약간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 스프링이 테스트 코드나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내부적으로 하나의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기 나왔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 두 번째 호출했을 때는 그 엔티티 매니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DB 쿼리를 다시 보내지 않고 이미 캐싱이 된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으로 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에 따라서 어떤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더티 태킹을 한다거나 이런 걸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트랜잭션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트랜잭션처럼 작동을 한 거지, 이건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쿼리가 이게 똑같이 두 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다음에 크게 한 게 없어가지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